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해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6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2살 어린 여동생, 그렇게 3인 가족이고 그 당시 서울에서 여동생과 둘이서 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본가는 인천인데 저는 직장 문제, 그리고 동생은 가수 데뷔를 하는 게 목표라 저와 함께 지냈죠. 어느 날 인천 시내에서 동생과 쇼핑을 하고 있었고 어떤 남자분께 명함을 받게 됩니다. 일명 길거리 캐스팅이었는데 소속사 카메라 테스트 후 계약을 하게 됐죠. 어릴 때부터 동생은 호감형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덕에 소속사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 시 당장이라도 데뷔를 할 것처럼 언급을 하더니 회사 내부 사정이 있다며 점점 시간만 흘러갔죠. 그렇게 2년간 연습생으로 지내다 동생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언니, 나 그만두고 일자리나 알아볼까? 처음 동생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연습이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죠. 저는 동생에게 힘내라고 위로를 해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니 동생은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언니 왔어? 아, 회사에서 휴가 겸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어. 동생은 일주일 정도 지방에 있는 펜션에서 지낸다고 했고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으니 도착해서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동생은 짐을 챙겨 나갔고 펜션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와 카톡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동생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동생과 같이 팀을 이루던 멤버가 5명이었는데 나머지 3명은 회사에 남아있고 동생을 포함한 2명의 멤버만 펜션으로 간다고 했죠. 자세한 건 회사 사정이니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동생이 별탈 없이 있다가 오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5시간이 훌쩍 넘어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펜션에 도착을 했다고 했죠. 동생은 카톡 메시지로 경북 청도에 있는 펜션이라고 알려줬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첫날은 짐을 풀고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3일차 아침까지 연락이 없었고 심지어 전화기도 꺼져 있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동생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항 설명을 했죠. 잠시만요. 제가 대표님에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일주일간 합숙 훈련을 해야 돼서 연락이 힘들 거라며 양해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동생에게 카톡이 왔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아버지와 저는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펜션으로 간 지 8일째 되던 날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언니 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질 않았죠. 동생은 하루에 한 번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만 보내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전화보다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 동생이 보내는 카톡 스타일이나 수시로 틀리는 맞춤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동생이 보낸 카톡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동생 말투를 따라하는 그런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껴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소속사에 전화해 펜션 위치를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실랑이를 벌였더니 결국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청도에 있는 펜션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펜션에 도착해서야 여기가 무슨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반 펜션이지만 들어오는 입구 쪽을 보니 조그만 글씨로 단식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근방에 버스 정류장 또는 편의점조차 찾기 힘든 외곽이었는데 이런 곳에 펜션이 있다는 게 놀라울 만큼 외진 곳이었습니다. 펜션 관리인은 보이지 않았고
거기다 문까지 잠겨 있어 아버지와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심지어 조금만 벗어나면 발신제한 구역이 되면서 전화기가 먹통까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큰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죠. 펜션 내부는 아주 열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지낸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방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열쇠는 입구 쪽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 아버지는 입구 방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죠. 총 8개의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방문을 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생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해골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팔다리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봐 다른 방을 열었더니 동생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급히 동생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된 거냐며 소속사에 연락을 했더니 본인 스스로 식단 관리가 안 돼서 단식원에 보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은 소속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인데 아버지가 유리를 깨고 건물을 파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소속사에서는 계약서를 언급하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계약서에는 대비를 하기 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고 불법 감금으로 소속사 대표가 아닌 멤버 관리를 하는 팀장이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됐죠.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동생이 제게 보냈던 카톡은 동생인 척하면서 관리팀장이 직접 보낸 거였고 동생과 함께 갔던 다른 멤버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뺐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소식을 알 길이 없다고 했죠. 경찰에게 이 부분도 언급을 했지만 끝내 그 여자분은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은 한 달 넘게 입원을 하고 집으로 왔고 그때 기억 때문인지 집에 혼자 있는 게 두렵다고 하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소속사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동생이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언니로서 죄책감이 들어 힘들었죠. 그리고 같이 갔던 그 여자분도 부디 별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